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중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6페이지 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시험 제4회 모의 문제. 모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죠. 자, 데이터는 LG U+ 웹하드 사이트 www.webhard.co.kr로 접속하신 후 나눔 클래스 아이디인 클래스 1234 패스워드 1234를 입력한 후 로그인합니다. 자, 로그인 하시면 거기 안에 게스트 폴더가 있죠? 자, 게스트 폴더 안에 2022년 데이터 및 자료,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안으로 들어가시면 전산회계 운용사 2급 데이터 exe 파일이 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내려받기 하신 후 바탕화면에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폴더에 내려받기 하십시오. 자, 내려받기 다 하신 후 어떻게 하죠? 모든 프로그램을 다 닫습니다. 특히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열려져 있다. 그럼 반드시 닫으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압축이 풀리면서 덮어쓰기 할 겁니까? 라고 문구가 뜹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없애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새로이 받아들이는 데이터로 덮어쓰기를 체크합니다. 덮어쓰기 체크하면 막 풀리면서 자동으로 New S 플러스 실무교육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열려 있으면 여기에서 회사 코드 검색 툴 또는 더블 클릭 그 부분을 클릭하셔서 제4회 주식회사 성실 스포츠로 선택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실 스포츠는 재무회계 파트를 풀기 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즉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은 두 파트로 나누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파트 하나, 원가회계 파트 하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회사를 잘 보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재무회계인데 재무회계 지시사항을 보니까 주식회사 성실스포츠의 거래자료이래요. 그러면 성실스포츠로 로그인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가겠습니다. 재무회계 파트는 총 5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되는 기준 정보를 입력하시오. 기준 정보 입력 문제인데 주로 거래처 등록과 품목 등록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고 다른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메뉴 열어서 정확하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오타만 안 생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다음은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매입처와 매출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매입처와 매출처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일반 탭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주식회사 성실스포츠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확인되셨나요? 회계 모듈에 거래처 등록. 자, 거래처 등록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치시면 돼요. 여기다 거래라고 두 글자 치시면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해서 메뉴를 찾으셔도 됩니다. 자, 일반 탭이라 그랬으니까 일반 탭에 오셔서 03100 장인 상사 가로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번호만 치시는 거예요. 12181 12345 이렇게 번호만 치시면 알아서 하이픈이 중간중간에 들어갑니다. 대표자는 누구죠? 이태희.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매입처냐, 매출처냐. 우리 매입처래요. 그러면 2번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항상 사용력 구분은 동그라미. 자, 업태로 올까요? 업태는 제조. 자, 엔터 치겠습니다. 저는 마우스로 간다고요? 마우스로 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마우스로 움직이게 되면 조자가 저 멀리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다시 쳐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입력하시고 엔터 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용품 엔터. 이렇게 해서 장인 상사의 모든 것을 오타 없이 입력했는지 확인하시면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03200 레몬 스포츠 가로 열고 주식회사 가로 닫고 엔터. 사업자 등록번호는 숫자만 친다 그랬죠? 105-81-11422. 대표자는 김미연. 매출처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할게요. 자, 업태 쪽으로 오세요. 소매업. 아, 이때는 왜 엔터 안 치냐고요? 아, 이런 거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엔터 안 치고 마우스로 움직이는 게 편하죠. 네. 스포츠. 아이고. 용품. 엔터. 이렇게 엔터를 쳐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엔터를 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레몬 스포츠 주식회사 오타 안 났는지 꼭 보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했고, 그리고 업태와 종목까지 모두 입력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하실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빨간색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의 조합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인데 시험 보실 때는 얘가 빨간색이 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만 그냥 입력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신규 상품, 품목을 등록하시오. 품목 등록 문제가 되겠네요. 테니스 라켓입니다. 자, 상세 규격도 있고요. 상품은 자산은 상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단위는 EA.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볼게요. 물류 관리에 품목 등록입니다. 클릭. 자산명은 상품 5003 테니스 라켓 32 소문자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소문자 MM 곱하기는 X로 칠게요. X 대문자 그리고 2.4 대문자 M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기준 단위는 5번부터 8번까지, 즉 입고 단위부터 재고 단위까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대문자 EA로 치겠습니다. 자, 복사를 하셔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로 옮기셔도 되고요. 아니면 EA 그냥 계속 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5번부터 8번까지 반드시 단위가 등록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재고 환산 단위는 건들지 마십시오. 재고 환산 단위를 건들게 되면은 모든 기말 상품 재고액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지금 재고 환산 단위는 재고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입고 단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환산이 바뀝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EA죠. 즉 개수죠. 그렇기 때문에 환산 단위가 1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고 환산 단위는 건들지 않는다. 자, 그리고 입고 단위부터 판매, 자재, 재고 단위 이 네 가지의 단위를 반드시 입력한다. 라는 게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문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단, 채권, 채무, 금융 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로 입력한다. 즉 전표로 두 개를 쪼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를 연결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는 총 몇 문제가 나오냐?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4문제 중에는 상품을 매입한 경우, 즉 사갖고 온 경우도 있고 판매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래를 세금계산서 거래로 하는 경우 또는 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또는 계산서, 적격증빙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는데, 자, 상품을 팔았을 때는 출고 입력이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전표 추가해서 메인 매출 전표까지 와서 완성을 하시는 거고, 상품을 매입한 경우에는 입고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서 전표 추가 전송한 후 메인 매출 전표 와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그렇죠. 부가가치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2월 5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배달용 화물차 주식회사 한세산업에 2천만 원에 매각하고, 자, 한세산업에 2천만 원 주고 팔았네요. 대금은 이달 말에 회수하기로 했다. 자, 이달 말에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자, 차를 팔았으니까 그렇죠. 미수금입니다. 일반적인 상거래 외의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요 미수금은 2천만 원을 매각했으니까 부가세가 있다. 그럼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차량의 취득원가는 2,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4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제 더 이상 팔았으니까 필요가 없죠. 그래서 차변으로 모두 반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보러 가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고요. 자, 얼마 여기 외상미수금에 처리가 됐죠.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과세 매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세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력할 때는 반드시 미수금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미수금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회계 탭에 전표 입력 장부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12월 5일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으니까 매출의 10일 과세. 품명은 화물차 매각. 엔터. 우리 저기 전자세금 계산서에 수량하고 단가가 없어요. 그러면 패스.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붙었죠. 거래처는 한세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 하면 안 돼요. 왜? 외상 한번 해볼까요? 그랬더니 외상 매출금이 딱 못 박혀 있죠. 이렇게. 그럼 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합. 대변의 부가세 대금은 부가가치세 대금 왜 이렇게 자꾸 말이 헛나올까요? 자, 대변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그대로 두시고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뭘 팔았어요?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2천만 원. 맞나요? 아니죠. 취득원가, 즉 우리 회사의 장부 금액을,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원가를 넣어줘야 되죠. 그래서 2,500만 원 넣어주셔야 됩니다. 왜? 재무상태표에는 차량 운반구가 2,500만 원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어주시고 차변에 돈부터 받아볼까요? 자, 미수금. 미수금은 그렇죠.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2,200만 원을 받으셔야 돼요. 2천만 원만 받게 되면 200만 원 우리 회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죠. 자, 그래서 미수금은 부가세를 포함한 2,200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 차변에 그동안에 모아뒀던 감가상각 누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감가상각을 눌러서 차량 운반구가 208번입니다.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다음 번호인 209번에 누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209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차변에 있는 금액이 2,600만 원, 대변에 있는 금액이 2,700만 원입니다. 손해봤을까요? 이익 봤을까요? 2,5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순수 장부 금액은 2,100만 원짜리입니다. 자, 2,100만 원짜리를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2천만 원에 팔았죠? 그래서 손해입니다.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할 때 손실을 봤다 해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100만 원. 차변과 대변을 입력해 놓고 처분 손실을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장부 금액에서 판매된 금액을 빼보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차변의 미수금은 2,200만 원,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량 운반구 다음 번호인 209번. 이거 번호 잘못 쓰시면 안 됩니다. 209번 그리고 400만 원 하고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발생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항 풀어봤고요. 두 번째, 12월 11일 상품을 매입하고 아이고 사왔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다. 자, 전자에다 체크해 주세요. 체크하는 이유는 놓치고 안 할까 봐. 대금은 당좌 수표 시티은행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 발행했습니다. 수표 발행했으면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내보내면 되겠죠. 누구한테 팔았냐? 온세 아니요. 팔았는가 아니라 사갖고 왔죠. 자, 온세 유통으로부터 사갖고 왔습니다. 온세 유통 뭘 사왔냐 보니까 축구복과 농구복을 사왔고요. 뭐 수표란에 당연히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입력하러 가는데 자, 상품을 사갖고 왔으니까 입고 입력. 네, 맞습니다. 입고 입력을 먼저 들려서 쭉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 전송하신 후 메인 매출 전표까지 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오셔서 전자 체크 반드시 하시고 당좌 수표니까 은행 걸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구매관리 입고 입력입니다. 클릭. 날짜는 12월 11일. 자, 건별로 하고 세금 계산서니까 과세. 어디다 사갖고 왔어요? 온세 유통에서 사왔죠? 자, 온세 유통. 돈은 어떻게 줬어요? 당좌 수표 혼합입니다. 혼합. 상품. 더블 클릭 또는 F2 하세요. 축구복 갑니다. 400벌 5만원씩 사갖고 왔고요. 하나 더 있죠. 이번에는 농구복 500개 4만원. 그래서 4,400만원. 다 뭘로? 당좌 수표 발행했어요. 네, 여기. 수표, 당좌 수표에 4,400만원. 아니면 예금난에 하셔도 돼요. 네. 자, 어쨌든 여기 수표니까 여기 당좌 수표란에다가 할게요. 자, 체크하고. 반드시 중요하죠. 전표 추가. 전송까지 확인하신 후 자, 확인되셨죠? 회계 모듈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 12월 11일로 조회하세요. 그러면 축구복 외 입고 입력을 통해서 전표가 넘어왔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전자 오케이. 여기서 1번 전자 입력 체크. 자, 체크하셨죠? 차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차변에 상품, 대변에 당좌예금이 들어왔는데 이 당좌예금의 거래처가 온세 유통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티은행으로 바꿔주셔야죠. 네, 금융거래처니까. 자, 시티은행 당좌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안 바꾸면 또 문제가 틀려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그만한 것도 여러분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다른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항 풀어봤습니다. 세 번째, 12월 20 주식회사 나이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자, 축구복 75개를 매입하고 국민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즉 카드로 상품을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내고 왔죠. 그래서 300만원, 공급가액이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그렇죠. 입고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 전송, 매입 매출 전표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물류관리에 입고입력 12월 20 건별이고요. 이번에는 뭐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즉 카드 결제했죠? 그래서 카과 7번입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거래처가 열려요. 국민카드 걸어주시고요. 확인. 어디한테서 사왔어요? 나이키 회사로부터 사왔습니다. 지급 구분은 카드 선택해 주세요. 3번 카드. 자, 상품이고요. 축구복이랍니다. 자, 축구복 몇 개? 75개. 단가가 얼마죠? 그죠? 단가를 모르죠? 단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공급가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자, 300만 원 나누기는 F 75개. 그랬더니 4만 원씩이네요. 자, 그럼 단가는 4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그렇죠. 카드에 33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결제했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전송까지 꼭 하신 후 전송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하신 후 그렇죠. 회계 모듈에 전표 입력 장부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12월 20입니다. 입고 입력을 통해서 들어왔고요. 전자 아니죠. 세금 계산서 아닙니다. 그래서 체크 안 하고 카드는 여기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상품을 외상으로 사오면 외상 매입금이죠. 그래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혼합 또는 2번 외상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아니 차변이란다. 대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국민카드. 차변의 부가가치세 대급금, 상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하시면 대변의 외상 매입금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하시든 혼합으로 하시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요 붓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항 풀어봤습니다. 네 번째 문항 12월 30 상품을 매출하고 이번에는 상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출고 입력부터 해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억을 좀 하실 수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전자에다 체크해 놓고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체크하도록 할게요. 대금 중 절반은 당전 발행 당자수표 밑줄 그으세요. 당전 발행 당자수표는 당좌 예금으로 하셔야 되고요. 잔액은 주식회사 스타상사의 당자수표로 받다. 자, 스타상사의 당자수표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좌예금과 현금이라는 계정이 나와야지 됩니다. 자, 스타상사의 테니스복과 스키복을 팔았고 다 수표로 되어 있네요. 왜냐하면 본인도 수표로 발행을 해줬고 그리고 보관하고 있던 우리 회사의 당자 수표를 되돌려줬기 때문에 수표란에 기록이 됐습니다. 전표로 오세요. 자, 물류관리에 판매관리 출고 입력입니다. 12월 30. 자, 건별 세금계산서죠. 과세입니다.
누구한테 팔았어요? 스타 상사. 수분 구분은 수표니까 혼합입니다. 자, 상품. 테니스 복 200벌 12만원. 상품. 스키복 315만원. 그러면 여기 수표란에다 몽땅 다 칠게요. 수표란에 7,590만원 치겠습니다. 7,590만원. 오, 나는 예금으로, 당좌예금으로 넘기겠다. 뭐 넘기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7,590만원 쳤어요. 아니면 뭐 현금, 당좌수표 이렇게 나눠서 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냥 여기다 치세요.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 가서 수정하는 게 더 낫습니다. 자, 체크하고 전표 추가.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고. 뭐 나는 여기 밑에 부분을 현금하고 당좌수표를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현금과 당좌수표를 나누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하나 넣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현금과 예금 이렇게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당좌수표는 당좌예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셔도 됩니다. 자, 회계 모듈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30이죠. 스키복 외 출고 입력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보고 제일 먼저 전자 체크해야죠. 자, 전자 입력. 체크하셨죠? 그러면 얘가 체크가 됐습니다. 절반은 당전 발행 당좌 수표였어요. 자, 그럼 여기가 입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를 혼합이라고 되어 있어도 이 밑에 입금으로 되어 있어요. 현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전표로 만들 거니까 얘를 2번 외상으로 했다가 다시 혼합으로 여세요. 그러면 차변과 대변이 나옵니다. 자, 대변은 그대로 두시고 차변에 현금 먼저 가겠습니다. 자, 현금이 얼마였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게요. (7,590만원) 나누기 2 하시면 되죠. 그러면 3,795만원입니다. 요거를 그대로 반영할 거예요. 자, 여기서 차변에 현금 3,795만원, 차변에 당좌예금 3,795만원. 그리고 당좌예금은 거래처를 어디 은행? 시티은행. 반드시 걸어주셔야 돼요. 시티은행. 자, 그래서 계산기는 다 썼으니까 종료할게요. 시티은행.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됐고요. 당좌수표니까 당좌예금으로 들어왔어요. 이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즉,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뭘로 정리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당좌예금으로 정리하고 시티은행을 걸어줬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죠. 단, 채권, 채무 및 금융거래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고 각 문항별 한 개의 전표 번호를 한다. 요거는 항상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표를 입력할 때는 거래처 코드 기본이에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는 반드시 입력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표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문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그런 일반적인 거래에 대해서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총
5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항부터 보도록 할게요. 12월 4일 주식회사 아이다스 파산으로 인한 외상매출금 50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다. 자, 파산이 됐고요. 대손 처리했습니다. 대손 처리하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그만큼 더 잡고 하는 게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회계 모듈에 오셔서 일반 전표 입력 이어시겠습니다. 날짜는 12월 4일. 대변에 외상매출금 먼저 내보내겠습니다. 자, 채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다스 코드 걸어주시고요.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500만 원. 자, 차변을 이제 입력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치고 싶은데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의 합계잔액산표 클릭하셨어요. 12월 4일로 조회하셔야 됩니다. 말일로 조회하시면 안 됩니다. 대차 차익은 아까 입력하다 말아서 그래요. 아니요 하셔도 돼요. 자, 4일 날 외상매출금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이 5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코드를 알고 계시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코드를 모르겠다. 그러면 기능모음을 누르셔서 기타의 계정 과목 코드 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109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돼 있으세요? 자, 그럼 50만 원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차변에 대손이라고 2글자 치시고 몇 번이었어요? 109번이었죠? 그래서 109번에 대손충당금 쓰겠습니다. 컨트롤 V 해서 50만 원 쓰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발생시킵니다. 자, 대손상각비 835번 씁니다. 45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아이다스 코드 걸어주시고요. 500만 원. 차변에 합계잔액시산표 가서 대손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는지 보고 몽땅 다 갖다 쓰고 50만 원. 나머지는 대손상각비로 450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12월 10일 미국의 울트라사에 대여한 장기대여금. 자, 장기대여금 2만 불입니다. 장부금액은 2천만 원. 즉 12월 작년도 12월 31일까지의 장부금액이 2천만 원이란 뜻이겠죠. 아니면 뭐 중간에 또 갚아갖고 현재 12월 10일 현재 갚으려고 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자, 2천만 원 회수하고 갚은 게 아니군요. 대여금이군요. 받은 거군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일 현금으로 환전하고 즉 미화 2만 불을 환전했답니다. 회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150원이다. 그러면 12월 10일 일단 오세요. 회수했으니까 대여금이 없어져야 되겠죠? 자, 대변에 장기 대여금 먼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대여금 울트라사. 금액은 장부금액 2천만 원입니다. 차변에 현금으로 환전했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자, 현금은 얼마가 들어왔냐? 계산기를 열으셔서 2만 불 곱하기 1150원이었습니다. 1150원. 그랬더니 2300만 원이 들어왔네요. 자, 2천만 원 받으면 되는데 2300만 원 들어왔어요. 와, 이익 받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환 차익입니다. 3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울트라사에 2천만 원 받을 거를 2,3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차익이 생겼죠. 그래서 환율의 차익을
종료일이 아닌 즉 12월 30일까지 환전을 했다. 그러면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손해보면 외환 차손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환 차익으로 300만 원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12월 12일 본사 사옥을 신축하고자 동아건설 주식회사에 건물을 의뢰하고 총 도급금액 2억 원 중 계약금, 중요한 문구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하였다. 보통예금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까 출금액이 얼마예요? 4천만 원이 출금이 됐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면 뭘로 정리하죠? 건설 중인 자산. 즉 아직 건설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잡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으로 모아놨다가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면 글로 대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12월 22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 금액은 4천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그래서 보통예금 국민은행.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4천만 원 정했고 대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코드 이렇게 코드 반드시 걸어주시고 4천만 원 분개했습니다. 네 번째, 12월 26일 단기 매매 차익 목적. 이것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죠. 상장회사 주식회사 공간마루의 주식 1000주 액면가 5,000원, 한 주당 7,000원의 매입, 구입. 요게 구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증권 수수료 10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주식 남의 주식을 살 때는 액면가격은 필요 없고요. 우리가 산 금액 즉 구입한 금액인 7천만 원이 취득원가가 7천원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증권 거래 수수료는 별도의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별도 비용 처리하겠습니다. 비용. 그러면 12월 26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차변에 단기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금액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1000주 곱하기 7,000원. 그러면 700만 원이네요. 차변에 수수료. 왜냐면 별도 비용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자, 단기 매매 목적으로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에요. 신한은행입니다. 코드 걸어주시고 71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게 요 수수료 비용. 요 수수료 비용을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에 취득원가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문제 포인트예요. 이렇게 해서 4번 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12월 31일 주식회사 세무에 6개월간 대여한 대여금. 6개월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럼 얘는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단기. 자, 단기 대여금으로 빌려 주었던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자, 원금과 이자를 회수했습니다. 이자 소득세 77,000원을 차감한 후 현금으로 회수하다. 12월 31일 전표로 오시고요. 대변 먼저 보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 단기 대여금. 세무. 1,000만 원. 이자 받았죠? 이자 수익. 50만 원.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빼고 받았어요? 이자 소득세를 뺐죠. 자, 이자 소득세는 이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고 왔습니다. 누구한테? 주식회사 세무한테 내고 왔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세무가 나중에 일괄적으로 국세청에 납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낸 세금이란 뜻에서 선납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하도록 하게요. 자, 선납. 미리 낸 세금입니다. 77,000원. 그리고 차변에 현금이 1,042만 3천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되셨나요? 6개월간 대여하 있기 때문에 단기 대여금 계정이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 이자를 받고 소득세를 떼고 받았으니까 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거죠.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정리했어요. 나머지 현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3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